청주하고 탁주의 이 차이. 네. 왜 청주가 더 품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. 시대가 달라졌는데, 양반하고 상민, 이걸 구분하자고 지금 법률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한데. 그런 차이예요? 예, 예전에는 예, 그 양반들이 맑은 술 청주 먹고 밑에 지게미 많이 있는 걸 걸러서 탁주로 해서 주고 그랬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. 네, 그렇죠. 시대가 달라져서 이 탁한 술은 탁한 술대로 즐길 수 있는 막국수, 그리고 막춤, 또 막사발, 이런 게 가치가 달라졌던 그렇죠. 것처럼 막걸리가 신선하고 지게미가 또 탁해서 나쁜 게 아니라 탁해서 낮은 도수로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또 곡물의 여러 가지 영양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확보했다라는 게 탁주의 묘미인 것 같고요. 맑은 술 청주는 아무래도 얻기가 어렵고 같은 술을 빚어도 양이 적게 나오니까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요즘은 이제 청주가 알코올 도수가 막걸리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단 말이죠. 그래서 조금 더 저도주를 즐기는 문화 속에서는 청주나 약주가 좀 약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창포주를 약주 맑은 술로 만들어내면서 약주 맑은 술의 문화와 제품군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충분히 남아있다. 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올해 그 출품된 지금 창포주에 출품된 술의 어떤 변화라든가 특징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어떤? 예년하고는 다르게 저는 창포의 향기들이 많이 이렇게 이 술 속에 들어왔다.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전에는 작년,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잘 빚어진 약주다, 청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창포의 향을 이 술에 어떻게 잡으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노력, 흔적들을 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제 주최 측에서 석창포를 보내주고, 그 석창포만으로도 향을 살리려고 했을 때 이 한계가 좀 존재한다. 재료의 조달에 있어서. 근데 석창포 또 창포 잎이든지 창포 뿌리든지 생창포를 활용해서 그 향과 맛을 좀 더 풍성하게 해내는 노력들이 올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서 창포지의 개성, 그러니까 부재료인 창포가 들어가서 창포주의 색깔을 좀 더 도드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2023년 그 창포 대회의 매력이 좀 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. 술의 어떤 그 도수라든가 어떤 이게 대중화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, 이 창포주에? 창포주는 일단 계절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. 그 강릉 경우는 단오제를 성대하게 치르고 하기 때문에 그 축제를 치르는데 필요한 술이 좀 필요하다. 자칫 음식도 필요한 것처럼 굿도 하고 떡도 먹고 술 한 잔을 약간 얼큰하게 취할 수 있는 술이 있는데 그때의 술이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들은 창포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런 점에서 단오와 함께 단오 음식과 술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강릉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그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대단히 이 강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강릉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는 이 맑은 술 창포 특히 이 계절주라고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석성주가 아니라 좀 더 숙성도 시키고 향기와 맛을 좀 더 풍성하게 담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맑은 술 창포의 매력은 크다고 평가됩니다. 그 전에 책 쓰실 때, 네. 그 단오 신주 빚기 보시고, 그 우리나라에 이런 술 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. 감탄하셨는데, 그 이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풍경인가요? 이 신주 빚기가 우리 단오에? 그럼요. 이 당제를 지내기 위한 용으로 술을 빚죠, 제관들이. 그걸 이제 결국은 마을 신이 되든지 산신에게 든지 바치기 위한 어떤 신주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을 행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유명사의 신주처럼 이렇게 부를 짬이 좀 짧아요. 그걸 먹고 없애는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릉은 강릉 단오제를
앞두고 4월 보름에 이제 신주를 올리기 위해서 대관령 산신에게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의례랄지 이런 데 기중하게 쓰는 거니까 신주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재래하고 풍속하고 연결된 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별하고 거의 드물죠. 찾아보기 어렵죠. 그리고 무속인들과 유림에서 함께 부정구술 하면서 부정 타지 말라고 술 한 독 빚고 그 쌀을 또 시민들이 헌매를 내고 이런 공동체의 문화가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강릉은 뭐 살만한 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, 2, 3등 한 술이 여기 있는데요. 3등 술은 조금 단맛이 강해요. 그러면서 쨍하고 다른 잔맛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맛의 여운들이 처음에 크게 밀려오면서 서서히 그 단맛의 느낌들이 줄어들면서 모범생 같은 그 술, 또 술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한테나 초보자들에게는 매력 있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찌 보면은 술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단맛, 뭐 설탕물이나 주스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쌀의 단맛을 잘 살려낸 술이라고 보고요. 두 번째 술은 창포의 향, 정유향이라고 하는 고유의 향을 잘 덮여져 있어요. 단맛하고 신맛 이런 게 참 어우러져 있어서 뒤에 쓴맛도 약간 물리긴 하는데 그 쓴맛은 약재에서 우러난 쓴맛인가 싶을 정도로 그 쓴맛이 무뎌져 있어요. 이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점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술이긴 한데 그게 잘 정돈돼 있어서 센스 있고 애절 바른 그런 술,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술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이번에 이제 1등 상을 받은 술은 심사위원 5분 중에서 4분이 1등으로 꼽을 정도로 마지막 최종심이 20개나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내 심사위원이 1등을 꼽을 정도였으면은 발군인데 저도 이 술에 대해서 만점에 가까운 술을 주었는데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술은 단맛과 신맛이 있는데 정유향도 창포의 정유향도 있는데 쓴맛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창포의 약재와 향기 이런 것들을 잘 데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창포주 선발대회인데 창포의 기질들을 이제는 어떻게 잘 살렸는가, 그러니까 단순하게 술을 잘 빚었는가를 떠나서 이게 오래 달라진 표정인 거죠. 작년까지는 얼마나 술이 잘 빚어졌는가에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잘 빚어졌을 때 이건 창포주니까 창포의 향과 매력을 어떻게 술 속에 담고 있는가에서 이 술은 쓴맛과 정유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불편하지 않게 잘 끌고 왔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창포주를 통해서 계절의 상징 상품 만들어지고 술이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꼭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마시려면은 상품화 돼야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향후에 도민일보가 이 술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라면 지금은 아마추어 창포주 대회잖아요. 제품화되고 있는 창포주의 대회도 열릴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그 대회에서 상을 받은 창포주는 단호에 불티나게 팔려서 많은 양조장들이 초이름 되면은 나는 창포주를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강릉에 보따리 장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기 연못지나 저수지에서 창포주를 만들기 위해서 창포를 심는, 그러면서 자연을 가꾸는 시기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창포주 심사위원들의 바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